발룡인수 한의원 블로그를 통해서 알아본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글루코 제네시스, 당 신생이죠. 글루코라이시스, 당을 이제 분해하는 거죠. GULT는 이제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포죠. 근육과 이제 지방세포에 있어가지고 세포에다가 이제 당을 넣어주는 거죠. SGLT, 소디움 글루코스 코트랜스퍼 1과 2를 했습니다. 당뇨에 관한 이전의 두 편과 나트륨과 칼륨, 소디움과 포타슘이죠. 에피테이즈. 그래서 이건 이제 소양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소디움과 포타슘 그게 세포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예. 역할을 읽었으면 아마도 넥을 읽었으면 어느 정도 윤곽 이해했으라고 본다. 양의학의 사상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당뇨병이 체질에 맞지 않았을 때 당 자체는 떨어질 수가 있지만 체질에 맞지 않는 당뇨약을 사용했을 때는 일어나는 부작용이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시작하면 평생토록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긴 시간을 걸치면서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캔서, 암이나 가까이 가는 환경도 만들 수 있는 것이 나의 치료이다. 암에 이제 미세 환경이 되는 거죠. 예. 미세 환경은 이제 림프구가 줄어들고 이제 뉴트로필이 증가하는 거죠. 중성구가. 의민들 중에서 오늘 암 환자는 대부분 양이들의 사용해야 할 이뇨성 혈압약인 ARB,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죠. 예. 원버살탄 계열의 약이죠. 예. 이게 이제 탈수가 되니까 이걸 이제 물이 빠진 걸 보상하려고 혈압을 높이는 거죠. 물을 많이 보내려고, 전신에 보내려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저혈압에다가 의민들은 이제 고혈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안지오텐신 기량제와 같은 양인 당뇨약과 이뇨시키는 약이죠. 예, 소변을 빼내는 전립선 약 중에 비호르몬인 알파 차단제를 사용하고 장기적인 사용에 걸쳐서 몸이 조금씩 나빠지고 하이포볼레믹, 그러니까 볼륨이 줄어드는 현상이니까 이제 탈수한 거죠. 탈수가 물이 빠져나가는 상태가 되면서 결국 저산소증의 바탕에도 이런 상황이 캔서가 유발되는 환경이다. 그래서 암이 이제 유발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저산소증,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과다가 되는 거죠. 지방이 축적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백질보다도 이제 지방 흡수를 많이 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탈수가 되는 환경. 디하이드레이션 상태죠. 암 환자가 체질에 맞는 항암제를 사용한 초기라도 강력한 항암제가 반응을 하지만 결국은 아무 소실과 상관없이 체력이 떨어져서 사망하게 되는 바탕에도 이 같은 약들이 교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주장한다. 그래서 암 환자는 이제 항생제 같은 거, 항생제도 체질이 있죠. 사상체별로 맞는 거. 그게 안 맞으면 이제 사람이 사망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나한테 치료받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체질에 맞는 약을 사용했는데도 처음에 몇 개월 반응하다가 결국 나빠져서 다시 약을 맞고 가는데 양방에서는 보통 6개월 정도가 최고 연장이라고 보겠다. 물론 체질이 좋은 운동도 하고 강건한 분들은 1, 2년도 잘 유지가 된다. 하지만 일반 경우에는 초기 몇 달만 약이 됐다가 안 듣는 부분은 대부분 이런 주변의 장기 복용 때문이기도 한데 나이가 와서 이렇게 교정하다 보면은 체력도 좋아지고 약이 다시 반응해. 그래서 이제 이분은 협진하는 이제 의사 선생님 있죠. 한태영 원장님은 그런 점에서 당뇨, 고혈압, 전립선 미대, 남성 등에서 아주 중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이 당뇨 부분을 아주 자세히 다뤄보는 다른 분에게 질환이지만 초보자나 관심 있는 환자분 그리고 전문적에는 양의사, 한의사분들이 체질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글을 쓰는 것이다. 내가 보는 관점이 100%는 아니지만 이를 길잡이 삼아서 더 많은 발전을 해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이글 쓰는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무리한 논리적 비약이나 전문가들이 볼 때 의하거나 기존 서양학적인 개념과 다르게 생각되더라도 체질적 관점에서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쓰는 그림을 알고 보시기 바란다. 나이가 오는 암 환자들은 대부분 말기 환자. 내가 눈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눈이 나빠져서 그동안 글을 안 쓰고 있다고 올해 50강 주인공인 난소암 환자를 보면서 내 책임을 다시 느끼고 그간 쉬면서 눈도 좀 좋아져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50강은 난소암 주인공은 소음인 환자분으로 당시 임상약을 잘못 사용해서 전신에 암이 퍼지고 흉수와 복수는 물론 심내막까지 물이 타고 림판자이틱 폐전이 림프 전이가 된 거죠. 림파절 폐전이가 돼서
롱 메타스타시스가 된 거죠. 한두 달이 어려운 지경인데 엊그제 아드님 같이 방문했다. 얼굴을 보니 나보다도 건강한 얼굴을 보는데 지극히 효자 아드님이 엄마와 3시간씩 산을 탄다고 한다. 이게 지금 등산이 운동이 좋죠. 산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본이 멀다가 암은 이제 저산소 환경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미르부르크 가설에 의해서. 예. 암은 이제 독한 인간들, 독한 종이기 때문에 일반 세포는 산소가 없으면 죽는데 암은 이제 그 극한 환경에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저산소 환경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음과 태음이 잘 걸리는 거죠. 처음에 1분이 멀다고 숨이 차서 기침했고 당시 나는 빠르면 보름에서 2개월 정도일 거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 환자가 잘 반응을 해서 또한 요코 선생님은 정성적인 치료로 에리블린을 사용하면서 유방암 치료제죠. 예. 해면에서 나온 유방 쪽 림프절이 다 줄어들고 림판자이틱 메타도 인프절 전이죠. 많이 줄어들었다. 최근자를 안 가져가서 비교를 못 해봤지만 본인 말로는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고 숨쉬는 거 괜찮으니까 3시간 산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랑 비슷한 거죠. 3시간 정도면. 그러면서 한약이 쓴데 이것을 계속 먹어야 하냐고 철없는 얘기를 했다. 그만큼 몸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이다. 따져보면 이미 7개월을 넘어가고 있고 환자가 너무나 정상적이다. 그런데 이분 주위에 섰던 이분만큼 심한 분들이 여럿이었는데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세 분은 다들 너무 좋아져서 시간이 될 때 한번 다루려고 한다. 특히 한 분은 난수암 재발로 방광과 대장을 거의 다 침범해서 이거 케이스 한번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소변으로 피가 나오던 분이다. 내가 연근과 태음인이네요. 예, 연근 태음인약에 방광출혈이라는 주제로 글을 사용했는데 이분도 방광 쪽에 뚫고 나오는 암들이 거의 괴사가 돼서 이제는 출혈을 멈춘 지 2달이고 아직 방광 대장 쪽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CT상 비교해보니 장을 침범했던 암들이 많이 줄었다. 워낙에 지장 쪽은 10cm가 넘게 차지하고 있던 암들이라 줄어서 공간이 넓어지만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다. 하나 이런 환자들이 항암으로 말기 중에 말기 중인데 7, 8개월을 버티고 다 좋아져서 불편함 안 느끼는 것은 실로 양약의 선택이 항암 제품이라 일반 진통제나 다른 만성적인 사용약물을 맞추기 때문이다. 내가 HJ 매그놀리아 병원으로 정신병원이죠. 환자를 보면 대부분 와서 하는 얘기다. 선생님 환자분들은 전혀 암 환자 같지 않아요 라고 한다. 다른 병원을 다닐 때는 여러 가지 약물을 사용하고 진통제를 사용해서 삶의 질이 너무 나빠서 항암의 부작용을 생각하다가 정신병원을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 가평에 있죠. 예. 주변 환자들을 보니 정상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 보고 하는 이야기다. 내가 이 같은 바탕에는 사탕의학적인 양약 분류가 적용돼서 항암제는 맞아서 용맹한 장군을 잘 싸우지만 나머지 약들이 안 맞아서 적군 졸개들에게 사소한 괴롭힘을 당하다가 장수와 졸병이 다 우군으로 바뀌고 편안해진 덕택이다. 게다가 한약의 체질이한 체력이 도움이 되고 한약의 줄기세포 억제가 아울러져서 항암 오래도록 해도 괜찮은 덕택이다. 올 1월에도 말기 췌장암 환자가 왔는데 연세도 많고 말기 중 말기라서 5차 병원이죠. 예. 그래서 삼성 아산병원에도 못 고치는 환자 여기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발병 일산으로. 병원에서 항암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던 분이다. 의지가 강하고 투병에 대한 자세가 좋아서 다만 보호자들의 양방 선생님 얘기를 들이 크게 전투 의지가 없이 회의적이었다. 한약을 쓰고 요코 선생님한테 보내서 청신병원이죠. 소음이 체질에 맞는 치료를 했다. 이분이 일본인이라고 보니까. 예. 한 달이 지나고 부인한테 전화가 왔다. 좋은 병을 소개시켜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나서 소식이 없다 5개월 만에 전화했다. 남편이 설사가 그치지 않아서 요코 선생님께서 한 원장님한테 물어서 해결책을 차렸다. 시인즈 그간 약간 괜찮으니 가져간 한약도 쓰다고 한 달분을 아직도 5개월이 지났는데도 다 안 먹고 방치하고 양방 치료만 했던 것이다. 거기다가 음식도 안 크고 소고기를 자주 먹고 하다 보니 체력이 고갈되고 소고기는 태음인 거죠. 다시 며칠간 설사를 못 잡아서 전화를 시간. 요코 선생님은 그간 한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다가 안 쓴 것을 보고 놀라서 다시 환자분에게 잘 설명했는데 이게 일반인들의 문제다. 올 때는 배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배에서 건져 올린 지푸라기 라도 던져주니까 이제 물에 빠져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예. 과연 한약이 필요한가 하면서 슬쩍 한약 끊어본다. 결국은 양방 항암제만 가지고 그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절벽에서 밧줄 2개가 나서 내 몸을 지탱시켜주고 더 이상 안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본인이 노력을 하고 음식을 잘 지키고 체력을 위한 운동을 하면 위에서 끌어올리는 힘과 더불어서 내가 노력을 함으로 더 빨리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한 밧줄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면 다시 배에서 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항암이 듣는 척하다가 오늘날 갑자기 안 듣고 체력도 고갈되면서 사망으로 가겠다. 그러나 이 바탕에는 몸이 편해서 스스로 괜찮으니 쓴 한약을 안 먹고 까다로운 식이요법을 해야 하는 생각이 깔려있다. 좀 살만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화장실 갈 때 마음이랑 이제 올 때 마음이 다른 거죠. 한약과 양약이 열풍이 북극에 찬바람을 맞아주고 있는데, 양은 어떻게 보면, 아니, 암은 어떻게 보면 이제 추운 겨울에다가 이제 옷을 다 벗겨놓고 이제 엄동설 안에 연못에다 빠뜨려 버린 거죠. 그럼 더 추워가지고, 특히 암이 걸린 지 3년 된 해가 좀 안 좋죠. 그리고 좀 5년 지나면 조금 괜찮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5년 생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 열풍이 워낙 뜨거워서 한길 녹이 마치 봄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정 시간이 지나고 암이 소실돼서 체력이 살아나 완치로 갈 수 있고, 완치가 된 분들이 이런 계율을 지키고 한약도 충실히 먹고 운동과 음식을 가린 분들이다. 암이 줄고 체력이 좋아지면 항암도 쉬거나 간격을 늘리거나 주사제에서 먹는 정제로 바뀌면서 하늘과 더불어서 치료하다가 완치가 되는 게 공식이다. 그래서 서론이 길어졌지만 일반 양약과 분류해서 사상학적인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체질과 약물의 결론만이 아닌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나중에도 새로운 약이나 새로운 환경에서 환자들을 관리를 위해서 중요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 한 번 더 강조해서 쓰는 이유이다.